안녕하세요. 타고는 싶은데 못 타서 찾아보는 자동차 소식 유어카 갤러리입니다. 지난 25일이죠. 포르쉐 코리아가 8세대 신형 911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해외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다 보니 이미 익숙해져 국내에도 출시한 줄 알았으나 이번이 공식 출시네요. 가만 생각해보면 길에서 보진 못했습니다. 애초에 자주 볼 수 있는 차가 아니라 나왔다 해도 바로 보기는 어려웠겠지만요. 아무튼 각설하고 신형 911의 가격과 특징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이겠죠. 이번에 출시된 신형 911은 4가지 라인업인데요. 우선 911 카레라 S 쿠페 모델이 1억 6,090만원, 여기에 오픈톤 모델인 카레라 S 카브리올레가 1억 7,750만원, 다시 해당 모델들의 사륜구동이 적용된 4S 쿠페 모델이 1억 7,030만원, 4S 카브리올레가 1억 8,680만원입니다. 실로 대단한 가격이죠. 포르쉐는 옵션이니까 여기에 취향껏 이것저것 붙이시면 2-3천만원 뚝딱이고 취등록세 보험료 하면 그냥 2억입니다. 그나저나 왜 기본형 모델인 카레라는 소식이 없을까 했더니 현재 인증 진행 중이라 추후 별도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본형보다 고성능이 먼저 선보이다니 이례적이네요. 암튼 카레라는 그러하고 카레라 S 라인업의 성능 한번 보실까요? 엔진은 동일한데 사륜구동 모델이냐 오픈톤 모델이냐에 따라 약간의 성능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단 엔진은 모두 3.0L 6기통 수평대양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했고요.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 토크 54.1kgm를 발휘합니다. 가속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로백은 카레라 S 쿠페가 3.7초, S 카브리올레가 3.9초, 4S 쿠페가 3.6초, 4S 카브리올레가 3.8초입니다. 여기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적용하면 각 모델들 전부 0.2초씩 단축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모든 모델 4초 이하의 성능이 인상적인데요. 사륜구동 모델인 4S가 좀 더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트랙션을 바탕으로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최고 속도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카레라 S 쿠페가 시속 308km, 4S 카브리올레가 시속 304km로 무게 및 저항에 따른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는 후륜 쿠페 모델인 카레라 S의 공차 중량 1535kg을 베이스로 봤을 때 카브리올레의 오픈톱 시스템이 대략 70kg 정도 추가되어 카레라 S 카브리올레는 1605kg이고요. 4S의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무게는 45kg으로 쿠페는 1580kg, 4S 카브리올레는 1650kg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반 가속 시 트랙션이 좋으면 초등학생 고학년 한 명 무게가 늘어도 0.1초 빠를 수 있지만 트랙션 확보 없이 성인 남성의 무게가 늘어나면 0.2초 느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속도에서는 가볍고 저항이 적은 카레라 S 쿠페 모델이 앞서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변속기는 8단 PDK가 적용되고요. 감연비는 리터당 8.2km의 조금 무서운 숫자를 보여줍니다. 스포츠카 치고는 준수한 연비임을 알지만 이로써 가격과 별개로 한 발 더 멀어지는 911입니다. 대략적인 성능을 확인했으니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일단 포르쉐 911은 디자인 자유도에 있어서 난이도가 최악에 가까운 모델일 겁니다. 누가 봐도 개구리 같은 형태의 실루엣을 띠고 있고요. 동그란 헤드램프라던가 곱게 서 있는 A필러를 비롯해 윈도우 프레임마저도 거의 불변에 가까운 모양이죠. 이 디자인을 1963년 이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셈이니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5세대 모델인 996에서 헤드램프 디자인을 약간 바꿔보는 변화를 꾀했다가 수많은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음 세대인 997부터는 동그란 모양의 헤드램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에 공식 출시된 8세대 911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눈을 보고 난 다음에는 눈에 띄는 부분은 트렁크 라인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911은 엔진이 뒷바퀴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엔진룸이라고 생각되는 차체 앞 공간에는 트렁크가 존재합니다. 이 라인이 이전 세대인 991에서는 부드럽게 둥글러져 있었던 반면 이번 992에서는 고든 직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초창기 911의 디자인과 맞닿아 있는 듯한데요. 왜 초기형 모델이 연상될까 찬찬히 살펴보니 991은 앞 범퍼 부분이 헤드램프 중간까지 깊숙이 올라가 유기적인 일체감을 보여주는 데 반해 이번 992는 헤드램프 아래쪽에서 범퍼만의 공간을 명확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인 991에 비해 보다 초기형과 맞닿은 디자인으로 한결 클래식하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앞모습으로 진화한 992인데요. 뒷모습을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사실 완전이라고 하기에는 선대 모델들의 터치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변화는 역대 911 디자인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느껴집니다. 바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가 그것인데요. 이 디자인의 핵심은 이륜 모델과 사륜 모델의 디자인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2세대 G 시리즈부터 964를 거쳐 993까지는 테일램프가 쭉 이어진 형태를 보여줬다면 5세대 996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와서는 사륜 구동 모델과의 구분을 위해 테일램프 사이에 사륜 모델임을 알리는 붉은 라인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구분 방식이 도입된 것이 2000년대 초반으로 근 20년 가까이 카레라와 카레라4를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체 너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륜 모델이 좀 더 넓은 전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체 규격에서도 차이를 두지 않아 동일한 차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륜 모델과의 구분은 레터링만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그나저나 이 뒷모습 너무 멋지고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 이전 모델인 991 마크2의 사륜구동 모델만 해도 밤길에서 보면 UFO가 따로 없었는데요. 이때마저도 후륜 모델과의 구분을 위해 중간 라인을 넣었다 뺐다 하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양쪽 테일램프 사이와 단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2에서는 그런 차이 없이 정말 매끄럽고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감동적인 테일램프 라인을 선사합니다. 봐도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멋집니다. 사실 조명 기술이 발전해서 라인을 슬림하게 뽑는 시도는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보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벤티지도 그렇고요. 국산 차량인 그랜저와 K5 등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차들 모두 트렁크 개폐에 따른 라인 단절이 생기고요. 그나마 비슷한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건 부가티의 시론 정도만 떠오릅니다. 혹시 992나 시론 같은 방식의 테일램프 생각나는 차종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후면 디자인에서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테일램프 위쪽 엔진 후드 그릴을 보시면 중간에 두 개의 선에 불빛이 점등되고요. 그 양옆으로는 각각 9개의 핀이 존재해 992의 코드네임을 디자인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깨알같은 디테일이죠. 마지막으로 실내 보실까요? 실내도 외관과 마찬가지로 991만의 헤리티지가 존재하는 만큼 한 번에 큰 변화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게 바뀐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계기판에서 디스플레이의 확대 적용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운데 동그랗게 자리한 타코미터가 스포츠카로서의 정체성을 자랑하지만 그 양옆으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나머지 4개의 원을 구성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911 다시 한번 또 멋진 포인트죠. 반면에 센터 터널 위쪽의 변속 레버는 그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PDK 변속 레버는 크고 굵어 그 존재감이 상당했는데요. 신형에서는 그 역할을 이제는 보편화된 패들 시프트에 넘겨준 모양새입니다. 힘을 많이 뺀 게 보이시죠? 어딘가 공간이 좀 허전한 듯해서 아쉬운데 이 부분 말고도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스티어링 휠 위에 위치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인데요. 이전보다 기능이 추가되고 각 설정을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으니 존재감이 줄어든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이전 세대의 고급스러움과 감성에는 조금 못 미치는 듯 합니다. 사실 아쉽다고는 했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디테일한 부분들 다 멋지게 마감되었기에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거지 충분히 멋지고 이해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신형 911 소식과 더불어 관련 특징들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종종 보는 영상인데요. 신형 911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영상이라 링크 남겨놓습니다. 왜 이런 옵션을 선택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 차분히 설명해주고요. 무엇보다 검은색 바디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매우 멋들어집니다. 관심 있으시면 상단 링크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